안녕하세요. 아재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함께 단계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이전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찾는 것이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 지인 및 가족들과의 거리도 생각해야 하고요. 특별히 선호하는 공원이나 쇼핑센터를 유념하고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 포털 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알맞은 매물이 있다면 꼭 현장 방문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잔금 후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한다던가 생각만큼 채광이 좋지 못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피해야겠죠.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매물의 가치, 세금, 그리고 기타 법적 문제,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문제는 매매 계약 이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집을 거래하는 데 있어 수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보다는 대부분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으셨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보내게 되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납입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하는 단계가 되며, 계약금 납입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다 더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며,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계약 체결은 계약서 작성 및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말로만 해왔던 요구사항이나 확인사항들을 서류에 적어 확실히 하는 과정이므로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 공적 장부를 통해 소유자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게 확인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납입 일정, 소유권 이전 일정, 잔금 납입 방식,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 전에 궁금한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계약을 하였으니 매수인은 미리 알아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담보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재산상황, 소득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본인 자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알아보았다고 해서 꼭 그 은행에서 대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 대출금리, 상환기간, 수수료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 이외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 금액을 매수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중도금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계약금과 잔금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큰 의미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중도금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일방은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반대로 매수인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잔금을 납입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의 은행이 왜 대출을 진행해 주냐고 하는데요. 은행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통해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잔금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것을 확신하고 미리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을 매수인이 하게 되면 은행이 매수인의 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안에 일어나며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다음 과정이 올스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가 끝났다면 만약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주택 내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을 철거하고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매수인은 주택에 입주하면 되겠죠. 간혹 입주 청소 등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거래 금액이 오가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혹은 날인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혼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에는 중개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 중간중간에 권리관계 변동이 생기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대부분 해결해 주십니다. 개인 간 직거래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당연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재부동산TV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